안녕하세요. 오늘 골드만삭스의 2025년 3분기 실적 한번 깊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신께서 공유해주신 자료가 방대한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최고 재무 책임자, 그러니까 CFO 데니스 콜먼의 발표 내용에 좀 더 집중해볼까 합니다. 핵심만 쏙쏙 뽑아보죠. 네, 좋습니다. CFO 발표는 구체적인 숫자와 사업 부분별 성과를 다루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복잡한 숫자들 속에서 진짜 의미를 찾아내야죠. 골드만삭스가 지금 어떤 성적표를 받았는지, 또 CFO는 뭘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저희랑 같이 한번 풀어가 보시죠. 네, 이번 분석이 당신께서 금융시장의 큰 그림 속에서 골드만삭스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가볼까요? CFO가 발표한 3분기 전체 실적, 헤드라인 숫자들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3분기 실적은 뭐랄까 굉장히 견조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견조했다. 네, 순수익 넷 레베뉴즈가 15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는 12.2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뭐 시장 예상치를 꽤 웃도는 수준이었고요. 예상보다 더 잘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중요한 수익성 지표죠.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잖아요. 이게 14.2%, 네. 그리고 유형 자기자본 이익률 ROT는 15.2%에 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강력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ROE, ROT 둘 다 상당히 높네요. 정말 인상적인 출발인데요. 그럼 이제 각 사업 부문별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골드만삭스의 핵심이죠. 글로벌 뱅킹 및 마켓 부문. 이쪽은 어땠습니까? 네, 이 글로벌 뱅킹 앤 마켓 부문이 3분기에만 101억 달러 수익을 냈고요. 올해 누적으로 보면 ROE가 17%입니다. 17%요? 대단하네요. 네, 그중에서도 특히 투자은행, 그러니까 이제 IB 파트의 약진이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아, IB 쪽이요? 네,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자본 수익이 14억 4천만 달러.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0%나 급증했어요. 잠깐만요. 60%요? 와, 60% 증가라니 이건 그냥 실적이 좋았다 정도가 아닌데요? 그렇죠. 엄청난 성장이죠. CFO 설명으로는 분기 중에 완료된 M&A 건수가 타게 늘어난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골드만삭스가 올해 M&A 발표나 완료 건수 기준으로 글로벌 1위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아, M&A 시장 회복세에 확실히 올라탔군요. 역시 강자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CFO가 또 강조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M&A를 활발하게 성사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은행 부문의 수주잔고, 그러니까 백로그라고 하죠. 이게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높이는 거죠.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렇군요. M&A 말고 다른 IB 쪽은 어땠나요? 뭐 주식이나 채권 발행 같은 거요? 네. 언더라이팅 쪽도 아주 탄탄했습니다. 주식 인수, 에퀴티 언더라이팅 쪽은 전년 대비 21% 증가했고요. 네. 특히 뭐 CLA나 피그마, 피겨 테크놀로지스 같이 시장에서 관심 많았던 대형 IPO들, 이걸 성공적으로 주관한 영향이 컸다고 하고요. 아하. 채권 인수 쪽도 에어건시 금융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30% 증가했습니다. 고수익 채권이나 레버리지 대출 분야에서 시장 2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와, IB 쪽은 정말 뭐랄까 전방위적으로 다 좋았네요. M&A 자문부터 자금 조달까지. 전망도 밝아 보이고요. 네, 그렇죠. 근데 시장 상황에 좀 더 민감한 트레이딩 부문? FICC랑 주식 쪽은 어땠을까요? 거기도 분위기가 이렇게 좋았나요? 네, FICC 중개 수익은 35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오, 거기도 괜찮았네요. 네, 뭐 금리나 모규지, 원자재 쪽 실적이 개선되면서 통화나 신용상품 쪽 부진을 좀 상쇄했다고 하고요. FICC 파이낸싱, 그러니까 대출 관련 수익도 10억 달러로 견조했습니다. 주식 쪽 순수익은 총 37억 달러였는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주식 중개 수익 자체는 20억 달러로 작년보다 9% 줄었습니다. 아, 줄었군요. 네, 현물 주식 거래가 좀 부진했던 영향인데 대신 파생 상품 쪽 실적이 좋아서 일부 상쇄는 됐다고 해요. 네. 근데 반대로 주식 파이낸싱 수익은 17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 무려 33%나 급증했습니다. 와, 33% 급증이요? 파이낸싱 쪽에서요? 네, CFO 설명에 따르면 분기 평균 프라임 브로커리지 잔고, 그러니까 헤지펀드 같은 기관에 빌려주는 돈이죠. 그 잔액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눈에 띄는데요. 중개 수익은 줄었는데 파이낸싱 수익은 사상 최고치라.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CFO가 강조하는 더 큰 그림이 있어요. FICC와 주식을 합친 전체 파이낸싱 수익이 28억 8천만 달러거든요. 이게 작년보다 23%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파이낸싱 수익이 전체 FICC 및 주식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에 육박한다는 점이에요. 40%요? 와, 그럼 이건 더 이상 뭐랄까 부수적인 수익원이 아니네요. 완전 핵심인데요. 정확합니다.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중개 수익을 보완해주는 훨씬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되고 있는 거죠. 아,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하군요. 네. CFO 역시 이 파이낸싱 부문 성장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골드만삭스의 수익 구조가 질적으로 좀 변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도 볼 수 있겠죠? 안정적인 수익 기반 얘기가 나왔으니까 골드만삭스의 또 다른 한 축이죠. 자산 및 자산관리, AWM 부문도 좀 봐야겠네요. 이쪽은 어땠습니까? 네, AWM 부문도 아주 실적이 좋았습니다. 3분기 수익이 44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네. 특히 그 수수료 수익, 이게 29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여기도 사상 최고치요? 네, 이건 이제 골드만삭스가 관리하는 고객 자산 규모, 평균 운용 자산, AUS라고 하죠. 이게 늘어난 덕분인데요. 3분기 말 기준으로 이 AUS가 무려 3조 5천억 달러입니다. 이것도 사상 최대 규모고요. 3조 5천억 달러. 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그렇죠. 자산이 느니까 당연히 수수료 수입도 늘어나는 구조죠. 네, 그쵸. 그리고 더 주목할 만한 건요. 장기 수수료 기반의 순유입,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고객 자금에서 빠져나간 걸 팬 순수한 증가분 있잖아요. 네. 이게 무려 31분기 연속으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31분기요? 잠깐, 그럼 거의 8년 가까이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8년 동안 꾸준히 고객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시장 상황이 좋든 나쁘든 말이죠. 와,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인데요. 골드만삭스 브랜드 파워나 고객 신뢰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계 구축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프라이빗 뱅킹 및 대출 수익도 11억 달러로 견조했고요. 네. 그래서 이 수수료와 대출 수익을 합친 AWM의 핵심 수익은 분기 기준으로 40억 달러, 올해 누적으로는 110억 달러. 이것도 역시 사상 최고치입니다. 와, AWM 쪽도 정말 꾸준히 잘 성장하고 있네요. 네, CFO는 이 부문에서 앞으로도 연간 한 자릿수 후반대의 꾸준한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키워나가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그럼 AWM 안에서 대체 투자 쪽은 좀 어땠나요? 요즘 워낙 핫하잖아요. 아, 네. 대체 투자, 얼터네이티브스 부문도 빼놓을 수 없죠. 3분기 말 기준으로 운용자산이 한 3,74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네. 3분기에만 외부 투자자로부터 330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이것도 사상 최대 기록이라고 하고요. 와, 3분기에만 330억 달러요? 네. 연초 누계로는 700억 달러를 모았고요. 사모펀드나 크레딧 투자 같은 대체 투자 전략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아주 뜨겁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안정적인 수수료 수입에 더해서 대체 투자 쪽에서도 성장 동력을 계속 찾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AWM 부문이 이 골드만삭스의 그 안정적인 수입 구조에 정말 큰 기여를 하고 있군요. 그 외에 CFO가 재무적으로 좀 강조한 다른 지표들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비용이라든지 자본 건전성 같은 거요. 네, 몇 가지 더 짚어보면요. 전사 순이자이익은 3분기에 39억 달러로 괜찮았고요. 총 대출 포트폴리오는 한 2,220억 달러 수준으로 이전 분기랑 비슷하게 유지됐습니다. 네. 신용손실 충당금은 3억 3,900만 달러 정도 쌓았는데 이건 주로 신용카드 쪽 부실이 늘어난 걸 반영한 거라고 하고요. 아, 신용카드 쪽. 네. 비용 쪽을 보면 총 운영 비용이 95억 달러였는데요. 거래 관련 비용이나 기부금, 소송 비용 같은 비보상 비용이 작년보다 좀 늘긴 했어요. 14% 정도? 하지만 연간 보상 비율, 그러니까 인건비 비중은 32.5% 수준으로 관리 목표 범위 안에 잘 있다고 합니다. 비용 관리는 잘 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자본 건전성, 이 부분을 CFO가 특히 강조했는데요. 네. 3분기에도 배당금 주고 자사주 매입하고 해서 총 33억 달러를 주주에게 돌려줬거든요. 네, 주주 환원이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주 자본 비율, CET1 비율이라고 하죠. 이게 14.4%를 기록했습니다. 14.4%면 규제 수준보다 훨씬 높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규제 당국 요구 수준이 10.9%인데 이걸 훨씬 웃도는 아주 양호한 수준이죠. 한마디로 재무적으로 굉장히 튼튼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적도 좋고 재무 상태도 아주 탄탄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CFO 발표 내용을 쭉 들어보니 정말 여러 부문에서 기록적인 성과를 냈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파이낸싱이나 AWM 같은 안정적인 수익원의 성장이 아주 두드러진 인상적인 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CFO가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데니스 콜먼 CFO는 골드만삭스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감 있는 어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 자신감이요? 네. 그 근거로 몇 가지를 꼽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세웠던 전략적 목표들을 계속 잘 실행해 나가고 있다. 이 점을 강조했고요. 네. 그리고 각 사업 부문에서 여전히 강력한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또 앞으로 운영 환경도 좀 개선될 것으로 본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운영 환경 개선이라면 어떤 걸까요?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M&A 자문 1위 기업이니까 앞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 M&A 시장이 더 활발해질 걸로 예상되는데 그 수혜를 우리가 제대로 입을 거다.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AWM 부문에서도 안정적인 수수료 기반 수익을 늘리기 위한 성장 전략이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까 그 31분기 연속 순 유입 같은 거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회사를 좀 의미 있게 혁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고요. AI 활용도 강조했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한 부분이 좀 흥미로운데요. 규제 환경이 좀 개선될 조짐에 보인다는 겁니다. 아, 규제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고객 서비스나 자원 배분 같은 데 있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온 오펜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오,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 규제 완화 기대감이 사업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뉘앙스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우리 골드만삭스가 주주 가치를 창출할 능력에 대해서 아주 확신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와, 정말 알찬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데니스 콜먼 CFO의 발표 내용을 쭉 따라가 보니까 3분기 실적의 핵심 포인트와 그 이면의 의미까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네요. 네, 그렇죠. 기록적인 실적 자체도 대단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파이낸싱이나 AWM 부문의 성장을 통해서 그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CFO의 발표는 단순히 과거 성과를 자랑하는 걸 넘어서서요. 현재의 강점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예를 들면 M&A 시장 회복이라든지 AWM 부문 성장, 또 AI를 통한 효율성 증대 같은 것들이죠. 이런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규제 환경 변화라는 어떤 잠재적인 호재까지 더해져서 미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CFO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께서는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강조하는 안정적인 수익, 예를 들어 아까 나온 기록적인 파이낸싱 수익이라든지 31분기 연속 자금 유입 같은 이런 성과가 과연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 네, 중요한 질문이죠. 이게 그냥 일시적인 시장 호황 덕분인지 아니면 정말 골드만삭스만의 어떤 구조적인 경쟁력 덕분인지 좀 더 깊이 따져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고요. 또 CFO가 언급한 AI를 통한 효율성 증대나 규제 환경 개선 속 공격적 행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리고 이게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는 또 어떻게 이어질지 앞으로 계속 지켜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발표된 숫자 너머의 어떤 지속 가능성,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력을 계속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저희 분석이 당신의 생각을 좀 더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